2026년 5월 21일 목요일 QLD 10년 장기 투자 122일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오늘까지 제가 QLD 매수에 사용한 투자원금은 6,451만원이고요. 총 평가 금액은 8,969만원. 오늘까지의 수익금은 플러스 2,518만원. 평균 낙가는 66.2달러. QLD 총 보유 수량은 648개. 자, 그래서 QLD 매일 한 주씩 매수하기 프로젝트 122일째 날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 39.0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QLD와 함께 모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터보드콜 배당주들이죠. 먼저 솔 200은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 1.82%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코덱스 200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19%로 양전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양전된 이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아직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장 미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모두 다 1% 이상 넘게 상승해줬죠. 엄청난 상승의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코스피 지수, 야, 지금 몇 퍼센트? 6.67%, 6.67% 상승 중에 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미증시나 또 우리나라 증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5가지 이야기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또 이란 협상 관련된 그런 소식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단계를 최종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final stages. 이런 표현을 썼죠. final stages. 이 문간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다. 이제는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시장은 환호했고요. 국제 유가도 뚝 떨어지고 거기에 금리까지도 내려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웃음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무슨 최종 단계입니까? 아주 또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그냥 이 발등에 불 떨어진 이 11월 중간선거 지금 아주 완전 지금 똥줄을 타고 있죠. 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혼자의 바람일 뿐이다. 지금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란은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는 반등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악재는 주가에 모두 다 선반영됐어요. 제가 볼 때 이란과의 전쟁이 더 이상 미증시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은 끝났어요. 이제 이란 전쟁 이건요 악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렇게 환호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요 이제 작은 호재거리만 나와도 그것이 이제 상승의 핑계거리, 하락의 핑계, 상승의 핑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반대로 이 하락의 핑계가 아니라 상승의 핑계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죠. 이란과의 협상으로 통행료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려볼까라는 어떤 핑곗거리를 찾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전 세계 그런 유조선들, 선박들이 이제는 좀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선박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이거 미국과의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란도 조금씩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주가 상승의 호재거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엄연히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호재에도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내려오면 잡아야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는요, 조금 내려올라가다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가의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내려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매수해야 됩니다. 주가가 누를 때마다 추가 매수 꼭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더 큰 폭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21선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그래야 이게 식혀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나스닥 주가가 지금 21선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분 좋은 일이긴 하죠. 자, 그래서, 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어젯밤에 발표된 오늘 새벽이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줬죠. 지난 분기 매출이 무려 816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무려 12번째. 와, 여러분 12번째 분기예요. 12번째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세계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젠스왕 이 형님 정말 대단해요. 예. 또한 향후 가이던스도 너무 좋았죠. 긍정적이게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놀랍도록 빨라지고 있고 더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많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제자 이유 한번 보세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나 모든 이런 기술주들을 다 올려버렸어요. 자,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릴 것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떡상 중에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 세 개의 기업이 메모리, 이 반도체 부분에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QLD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QLD 장기 투자.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서 햄버거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걔가 가장 좋은 전략은 그냥 이 모든 기업들을 그냥 다 한 방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소유하는 것. 그것은 QLD가 정답이다. 야, 한 배수 우리가 QQQ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배수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죠?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3배 레버리지, TQQQ 같은, 저도 한번 해봤지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예, 장기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뭐, 스윙 투자나 중기로는 괜찮아요. 근데 10년 장기로, 제가 해보니까 10년 장기 투자 좀 자신 없습니다. 자, 그런데 2배의 레버리지, 괜찮아요.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그래서 QLD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QLD 10년 장기 투자 진행해 보시자고요. 반드시 템버거 달성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을 이렇게 활발 타오르게 한 호재가 또 있었죠. 바로 스페이스 X와 오픈 AI의 나스닥 상장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이런 영상들 보시면, 앞으로 나스닥 100 이 편입 그 룰을 이제 바꾼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스닥 지수, 특히 나스닥 100 지수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 그러면 뭐가 된다? 호구가 된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그 대형 유튜브 채널 아니에요? 뭐 이런 영상 올림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다보든도 아니고 무슨 뭐 나스닥에 편입되는데 이게 무슨 뭐 악재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호재이고 걱정할 이유는 단 1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오픈 AI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스페이스X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또 앞날이 짱짱한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에 편입되는데 뭐가 문제? 뭐가 문제? 물론 뭐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룰을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나스닥에 편입되면 뭐 이게 급등하면서 비싼 가격에 우리가 이걸 사야 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변동성이 훅 떨어지면서 막 폭락하게 되고, 이게 뭐가 문제야? 예? 왜냐하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지성으로 뭐 적립식 투자라면 호구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 매수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막 고점에 딱 사버리면 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2달에 한 번 하거나.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 뭐 주가가 막 떡상을 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뭐 폭락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최대 분할로 나눠서 사게 된다면 이 적립식 무지성, 이게 가장 강력한 매수 방법이에요. 매수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가의 그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2번, 3번씩 사면 더 좋겠죠. 그럼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전 이제 매일 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장 대시 때 사고, 장 뭐 마감 때 산다. 이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최대한 쪼개서 터널 매수하면 아무리 변동성이 뭐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설명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뭐 대형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올리는 이런 유튜브 보시고 멘탈 나가고 이거 야심 TV 따라했다가는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꼭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해 보일게요.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픈 AI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같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편입된다는 거, 이것은 저는 앞으로 장기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투자자들이 어젯밤에 환호했던 이유도 이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환호했던 것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죠. 우리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6% 이상 6.4%네요. 예, 6.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이유는 당연하죠. 예, 어젯밤에 오늘 새벽쯤인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 노사 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장 시작함과 동시에 이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오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솔 200, 그다음에 코덱스 200도 지금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개인당 6억씩, 6억씩 주기로 했답니다. 참 부럽네요. 좀 부럽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지만 참 이럴 때는 삼성전자 담임분들 난 부럽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 6억 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직장에 다니는데 6억을 번다? 예, 참 부럽네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 직원들에게도 최소 1억 6천만 원씩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 부럽네요. 거기에다가 사업 성과의 10.5%의 특별 성과급을 주기로 합의했고 지급률에 상관없이 전에 그 대신에 자사주로 이렇게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합의 내용이 있네요. 자, 아무튼 노사 간 협상이 잘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내가 정한 수량만큼 우리가 QLD를 매수해 가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 재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팔고 아래서 사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한두씩 여러분들이 정한 수량만큼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게 딱 10년입니다. 우리 야심머족분들 저와 함께 포기하지 말고 QLD 10년 장기 투자 계속 진행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